현관 앞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놀랍게도 갓난아기였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추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주부 김미영 씨는 어제 주문한 생활용품이 도착했을 거라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미영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화장지와 세제만 주문했는데 상자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택배 송장이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혹시 다른 집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 택배 왔는데 좀 이상해요. 남편 정수 씨를 불러봤지만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갈색 포장 상자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테이프도 성의 없게 붙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상자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영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동물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상자를 살짝 흔들어 보니 정말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있어서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둘러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와 거실 바닥에 놓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지만 미영 씨의 예감은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송 실수나 장난이 아니었어요. 상자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상자 뚜껑을 열기 직전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호기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정말 작은 생명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떡하죠?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연 순간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닌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아기는 조그만 주먹을 입에 물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미영 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아기는 그곳에 있었어요. 분홍색 털모자를 쓰고 작은 미트 장갑을 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상황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미영 씨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배송한 건 아니겠죠. 아기를 택배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혹시 유기인가요?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의 집 앞에? 그때 아기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미영 씨는 반사적으로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던 미영 씨에게 갓난아기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쉿. 괜찮아.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어요. 아마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미영 씨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다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얼마나 예쁘니? 아기의 통통한 볼과 작은 코, 긴 속눈썹을 보니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걸까요? 미영 씨는 아기를 소파에 눕히고 다시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자 안에는 기저귀 몇 개와 분유통, 그리고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며칠은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일이야. 미영 씨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자신에게 맡긴 거예요. 하지만 왜? 자신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선택한 걸까요? 그때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서둘러 분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경험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분유를 주면서도 미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건 분명 불법적인 아이 유기일 테니까요. 아기가 분유를 다 먹고 다시 잠든 후 미영 씨는 상자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상자 바닥 모서리에서 작은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게요. 미영 씨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여자가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올게요라는 말은 이 아이의 엄마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당신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문장은 더욱 미영 씨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주민, 혹시 평소에 자신을 지켜본 누군가일까요? 미영 씨는 쪽지를 다시 펼쳐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글씨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미영 씨는 잠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였어요. 옷도 깨끗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기저귀와 분유까지 챙겨준 걸 보면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맡긴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불법이야. 미영 씨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잖아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죠? 아이의 부모는 누구고 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수 씨가 점심 먹으러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기 쪽으로 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응, 무슨 일인데? 정수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누구 아이야? 그게 말이에요. 미영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택배 상자에서 아기가 나왔다고 하면 믿을까요? 더군다나 쪽지까지 있다는 건 더더욱 이상하게 들릴 텐데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택배 상자에서 아기가 나왔다고. 미영아, 너 정신 없니? 정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자와 쪽지, 그리고 실제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건 명백한 아이 유기야. 하지만 여보, 이 쪽지를 보세요.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남의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다고. 정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에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서둘러 아기를 안아 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아기가 미영 씨 품에서 금방 진정되는 모습을 보고 정수 씨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미영아, 우리 형편에 아이를 키울 여유가 있어. 게다가 남의 아이를. 그렇지만은 무슨. 당장 경찰서에 가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윗집에 사는 박 아줌마였어요. 미영 씨가 문을 열자 박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손님 왔어요? 그게. 미영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박 아줌마가 거실을 훔쳐봤어요. 어머, 정말 아기가 있네요. 언제 낳았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수 씨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박 아줌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나, 그럼 버려진 아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아이고, 그 작은 게 얼마나 불쌍해요. 시설에 가면 제대로 사랑받고 자랄 수 있을까? 박 아줌마의 말에 미영 씨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설이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아래층 김 아줌마도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옆집 이 아줌마까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동네 아줌마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김 아줌마가 조언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게다가 남의 아이까지. 하지만 이 아줌마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엄마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영 씨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모든 소음 속에서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임시로 만든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수 씨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경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서둘러 일어나 분유를 탔어요. 아기를 안고 분유를 주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아이에게 엄마는 나뿐이야. 그 순간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진짜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아이를 지켜주기로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 씨가 일어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어제 결정한 대로 오늘 경찰서에 가자.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미영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요. 혹시 엄마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정수 씨는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워했던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만, 정말 일주일만이야. 고마워요, 여보. 그날부터 미영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3시간마다 분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미영 씨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미영 씨가 안으면 울음을 그치고 미영 씨 목소리를 들으면 웃기도 했어요. 이 아이 정말 똑똑해요. 벌써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미영 씨는 정수 씨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미영아, 너무 정들지 마.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수 씨가 다시 경찰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속했잖아. 일주일만 기다려본다고. 조금만 더. 제발. 미영아, 이건 우리 아이가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정말 자신의 아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아이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 입양을 생각해봐요. 뭐라고?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정수 씨는 아내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생명에게 애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게다가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일단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잖아요. 정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기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제 완전히 이 집에 적응해서 밤에도 잘 자고 낮에는 방글방글 웃어주었거든요. 우리 예린이 오늘도 예쁘구나. 미영 씨는 아기에게 예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예쁘고 영리하라는 뜻이었죠. 예린이는 미영 씨가 부르면 옹알이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 씨는 예린이를 침대에 눕히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창백하고 마른 여자였어요. 혹시 며칠 전에 아기를. 여자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예린이의 엄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미영 씨는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소파에 누워있는 예린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 제 연우가 맞아요. 연우요? 네, 연우예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미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년
3주 동안 예린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이름은 연우였던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미영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러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유진이라고 해요. 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딸이에요. 경비원 김 아저씨의? 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임신한 걸 숨겼거든요. 유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가 된 것도 힘들었지만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임신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이를 지우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유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희 집에?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김미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아이가 없어서 항상 아쉬워하신다고. 미영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경비원 김 아저씨가 평소에 자신 이야기를 딸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제 아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진 씨가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자랐네요. 살이 많이 쪘어요. 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미영 씨도 연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짜 엄마가 나타났는데 기쁘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우를 데려가시려고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어요.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 씨가 창백하고 마른 이유가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출산 후에 몸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그럼 왜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만 제 아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유진 씨가 연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미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젊은 엄마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정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낯선 여자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상황을 설명해 주자 이해했어요. 그럼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연우를 돌봐드릴까요? 정수 씨의 제안에 유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차피 지금까지도 잘 키우고 있었잖아요. 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연우와 함께 지낸 지 3주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민폐가 될 텐데 민폐가 아니에요. 저희에게도 고마운 일이에요. 유진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말 가끔씩만 연우를 보러 와도 될까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미영 씨와 정수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연우도 엄마를 알아야 하니까요. 유진 씨가 연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연우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울지 않고 유진 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연우야, 엄마가 아플 동안 이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가 나으면 다시 함께 살자. 알겠지? 연우는 옹알이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는 연우의 이마에 조용히 키스하고 다시 미영 씨에게 맡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맡겨주셔서. 그날 저녁 유진 씨는 연우의 용품들과 함께 상세한 육아 정보를 적어서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도 남겼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의 치료는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우를 보러 왔는데 올 때마다 얼굴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이제 돌이 다 되어갔어요. 옹알이도 늘고 혼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죠. 미영 씨와 정수 씨는 연우의 모든 성장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서 유진 씨와 공유했습니다. 연우야, 엄마 온다. 미영 씨가 말하면 연우는 방글방글 웃었어요. 이제 엄마라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연우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낳아준 엄마 유진 씨와 키워주는 엄마 미영 씨. 어느 일요일 오후 유진 씨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세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씨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유진 씨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연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영 씨의 질문에 유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세요? 연우가 이제 선생님을 진짜 엄마처럼 따르잖아요. 저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연우는 유진 씨가 와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친해졌죠. 그리고 제가 혼자서 연우를 키울 자신이 아직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유진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함께 키울 수는 없을까요? 유진 씨의 제안에 미영 씨와 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키운다는 게 제가 가끔 와서 연우를 봐주고 선생님들은 평소에 연우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큰 가족처럼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 같은데요. 연우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 정말요? 네, 연우는 2분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진 씨가 연우의 엄마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영 씨와 정수 씨가 연우의 부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유진 씨는 주말마다 와서 연우와 시간을 보냈죠. 경비원 김 아저씨도 손녀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유진 씨를 김 아저씨는 따뜻하게 받아주었거든요. 할아버지 왔다. 김 아저씨가 나타나면 연우는 까르르 웃으며 팔을 벌렸어요. 연우의 첫 돌잔치는
정말 성대했습니다. 미영 씨와 정수 씨, 유진 씨와 김 아저씨,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까지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연우 건강하게 자라렴. 예쁘고 착하게 자라거라.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연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연우가 잠든 후 미영 씨는 정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죠. 연우를 만나게 되어서. 그러게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 유진 씨도 건강해지고 연우도 행복하고 모든 게 완벽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미영 씨와 정수 씨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택배 상자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리고 유진 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우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일을 택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게 된 거죠. 이제 매일 연우를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좋겠어요. 연우도 엄마를 매일 보면 좋아할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3명의 부모와 1명의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때로는 운명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연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버려진 줄 알았던 아기,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현관 앞에서 이런 아기를 발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